아마 눌렸던 수요가 한 번에 폭발하는 이제 우리 보복 소비, 보복 여행이 발생하지 않을까. 3월부터 6월뿐만 아니라 한 2년간은 좋지 않을까. 좀 더 길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 좀 점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좋아졌다 봐요. 그때 이제 12월 때부터 1월, 2월 때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굉장히 많이 쳤었어요. 풋옵션 매수도 하고 하면서 3월 선물 옵션 만기까지 지수를 하방으로 밀 것이다라고 아주 포지션을 대놓고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 장에서는 어차피 추가 매수할 필요도 없고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라고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3월달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면서부터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도 이제 오늘인데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은 이제 6월달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되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새벽에 FOMC 결과가 나왔었죠. 좀 어떻게 하면 요약 정리해주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인지. 여기서 나왔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금리를 0.25% 올린다라는 발표를 했죠. 베이비 스텝으로 가기로 했죠. 베이비 스텝으로 가면서 시장에서도 그럴 줄 알았다. 예, 그럼 다행히 안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도표가 나왔는데 올해 6번을 올릴 거다. 예, 그리고 내년에는 3번에서 4번 정도를 올릴 거다. 이걸 종합해서 보면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2%로 맞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9번에서 10번 정도 올릴 정도라는 거는 2년 동안 그래도 미국 경제가 탄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적인 요소가 던져졌는데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룰 것 같다. 뭐 14개 조항을 가지고 뭐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유가라는 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오히려 인플레를 건전하게 유도하는 효과를 보여주지만 유가가 뭐 120달러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보다 물가가 그 위로 올라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그 물가가 경제 성장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 인플레를 좋은 인플레다라고 해석하면서 좋아지게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미국이 0.25%, 그다음에 올해 6번 이런 것들은 향후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에는 조금 긍정적인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뭐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 증시가 올랐던 적도 있고 안 올랐던 적도 있는데 오히려 크게 하락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냥 장기적으로 이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오히려 지금부터는 투자를 다시 한번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동안 1월, 2월 달에는 추가 매수를 안 하고 현금을 계속 쌓아놓고 있었는데 이제는 뭘 더 사볼까 이제 좀 고려를 하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한국 증시도 지금 2,600까지 좀 빠졌다가 요즘 며칠 조금 다시 올랐잖아요. 네, 오늘이 2,700 간신히 넘었어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더 좀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솔직히 지수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지수라는 거는 평균인데 이제 그동안 좋았던 종목들이 빠질 수가 있고 그동안 눌렸던 종목들이 이제 오를 타이밍이라서 지수는 그냥 평균 정도 아니면 지수는 조금 올랐는데 오히려 이제 새로운 주식들이 더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종목을 잘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 어떤 거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동안 계속 눌려 있었던 주식들이 있었죠. 뭐 트로이카 계열 중에서도 건설, 그리고 이제 뭐 정유, 뭐 화학, PER이 굉장히 낮으면서도 이제 앞으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강하게 눌려 있었던 것들이 앞으로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지금 소장님이 건설, 정유, 화학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건설 쪽 왜 좋게 보시는지? 아무래도 정권이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면 정책 수혜주도 바뀌게 되거든요. 그동안은 건설에 대해서 약간 네거티브했던 시선에서 이제는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됐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보면은 건설에서 벌써 이제 자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큰 이제 그 밸류 체인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파일, 터다지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파일 업체들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골조를 쌓아 올려요. 콘크리트를 놓고 타설을 하는 작업에서 예를 들어 뭐 이제 유로폼이라던가 뭐 갱폼, 알루미늄 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알루미늄 폼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알루미늄 폼이라는 건 여기를 딱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콘크리트를 집어넣습니다. 타설해서 넣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둘 다 부족해요. 지금은 이제 시멘트 같은 경우도 유연탄 가격이 올라서 시멘트 업체들이 생산을 아예 그냥 좀 줄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격 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레미콘들이 또 가격 전달을 받고
레미콘이 다시 건설사에다 가격 전달을 해야 되는데 공급 부족 현상이 벌어지면은 건설사가 갑이 아니라 을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가격 인상에 성공을 하게 되니까 시멘트라던가 레미콘이 좋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폼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 폼이라고 해서 이제 거푸집 같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쌓고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는데 네. 최근에 그때 현대 아이파크 사태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깐깐하게 감시할 거라는 거죠. 뭐 동발이라던가.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자재들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약간 좀 눈속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럼 이걸 확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알루미늄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네. 최근에 러시아 사태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알루미늄 폼 회사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소모품이 아니고 대여를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렌탈. 그럼 렌탈 요금이 확 올라가겠죠.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 폼 회사들, 뭐 삼목 에스폼이라던가 금강공업 이런 회사들 주가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이유들도 그런 거고.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건설 기자재들 먼저 올라간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페인트라던가 네. 뭐 이제 가구라던가 내장 가구라던가 뭐 이런 회사들이 다시 올라가는 거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분양을 하고 잔금을 치를 때쯤 되면은 네. 이제는 또 이제 그게 들어갑니다.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제 은행들의 대출이 또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건설과 금융이 함께 가는 시즌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시멘트랑 레미콘은 예. 뭐 투자회사 하라는 회사가 아니라 예시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는 거죠? 관련 기업들. 시멘트 같은 경우는 원래 7개 업체가 있었는데 5개로 줄었어요. 업계 1위로 치면은 쌍용 CNE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치면 이제 한일 시멘트가 있고 세 번째는 아세아, 네 번째는 성신양에, 다섯 번째는 삼표 시멘트가 있습니다. 예, 이 회사로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회사 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가격에 대해서 협상력이 더 세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유연탄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18%가량 요금 인상을 시도하는데 그 발표를 한 다음에 유연탄 가격이 더 올랐어요. 그러면 아마 하반기쯤에는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멘트 가격이 톤당 10만 원을 돌파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설에 대해 관심 있고 그중에서 시멘트 관심 있는 분들은 이 5개 기업 중에서 고르면 되는. 그쵸. 예, 근데 이 중에서도 저는 이제 PSR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지금 보면은 시멘트 기업들 중에서도 배당이라던가 뭐 업계 점유율 때문에 밸류를 굉장히 이제 고평가를 받는 밸류들도 있고 의외로 굉장히 저평가를 받는 밸류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는 기왕이면 그래도 저평가에 투자하는 게 나름대로 리스크 해지가 되겠죠. 그러면 레미콘은요? 레미콘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좋을 수도 있는데 제 투자 스타일은 안 맞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맨 앞단에 있는 거. 저한테 가격을 전달할 곳은 없지만 저는 가격을 전달하기만 하는 곳. 이게 시멘트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레미콘 같은 경우는 시멘트를 싸게 사와서 건설사한테 비싸게 팔아야 돼요. 반대로 시멘트한테 치이고 건설사한테 치이면 본인은 적자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시멘트 요금이 지금 18%가 올라갔고 하반기에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은 레미콘은 과연 그 가격을 건설사에 전달할 수 있느냐. 꽤나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소장님은 건설 쪽에서는 시멘트 쪽을 제일 좋아하신 것 같네요? 실제로 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투자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종목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저도 이제 보니까는 이쪽이 굉장히 쇼티지가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5개 중에 한 개겠죠, 뭐. 그렇죠. 예. 예. 자, 그럼 건설에서 연결돼서 이제 금융 좋다고 해주셨으니까 예. 금융 섹터 한번 좀 점검해 주신다면. 금융 섹터는 금리가 인상되면 수혜를 받는데요. 점진적으로 인상할수록 굉장히 유리한 구조에 옵니다. 그렇죠.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올랐다가 좀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그쵸. 또 다시 며칠 사이에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특히 은행주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은행주가 금리 인상 시기에 오르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은행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앞으로 경기가 굉장히 침체될 것이다에 대한 전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경기가 침체되는 와중에도 금리를 계속 올린다라고 하면은 하나밖에 없죠. 스태그플레이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우려 때문에 떨어졌었는데 제가 볼 때는 유가가 다시 떨어졌어요. 95달러 수준으로. 그렇게 되면은 경기 성장률이 물가보다는 위에 있을 것이다라 보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라 보는 거고 2년 동안 앞으로 미국도 기준금리를 2% 올린다는 거는 대한민국도 기준금리를 앞으로 한 6번에서 7번은 더 올릴 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대 마진이 더 크게 벌어질 거다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은행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뭐 예대 마진이라 하는데 예금금리랑 대출금리의 차이 때문에 돈을 많이 번다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떤 이유가 있냐면 예금은 고정금리입니다. 뭐 3년 예금, 5년 예금 해도 앞으로 뭐 기준금리가 올랐으니까 예금을 더 올려주겠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한번 가입하면 끝이에요. 근데 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로 가입을 시켜놨어요. 네. 그래서 금리가 오를 때마다 실시간으로 오른 금리를 적용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스프레드 마진이 확 벌어지는 거죠. 약간 은행한테 좀 유리한 것 같기도 예. 하고. 그럼 금리 인하 시기로 가면 오히려 은행주들은 그 스프레드 마진이 빠르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대를 보면은 근 20년간을 뒤져봤더니 2배 정도 오릅니다. 은행주가. 아, 진짜로? 예. 지금 은행주가 이제 근데 지금 순이익 PER도 굉장히 낮은 상태고 배당 수익률이 6% 정도 되는 은행주들이 많아요. 6에서 7% 정도 되는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체력도 탄탄한 상태에다가 금리 인상도 오고 앞으로 이제 건설 호재까지 터진다라고 하면은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 은행주에는 뭐 KB금융, 예. 그다음에 뭐 하나 신한지주랑 하나금융지주랑 뭐 여러 개의 회사들이 있을 예. 텐데 그 중에서 좀 더 눈여겨보는 회사도 있으세요? 아니면 실제로 또 소장님 이쪽도 좀 투자는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죠. 제일 좋게 보는 거는 KB금융인데 네네네. PER이 제일 높아요. 근데 신한이랑 KB가 보통 이제 은행주 상승할 때 대장주기 때문에 네. 더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KB 같은 경우는 과거와 다르게 조금 더 약간 좀 젊은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앞으로 마케팅도 열심히 하니까 KB가 다시 또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니면 증권사 리스크를 배제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금융이 제일 좋고요. 거기도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금융이라든가 기업은행은 순수 은행 투자로는 또 매력적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바젤3 때문에 바젤3라고 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자본에 대한 협약을 맺었거든요. 은행들이 더 대출을 깐깐하게 조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 누구를 조여야 되냐면 민간을 조여야 됩니다. 네네. 민간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 대비, DSR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득 대비만 대출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은행들은 민간 대출을 늘리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기업 대출을 늘리고 싶어 하겠죠. 그럼 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데들이 보통 지방 은행사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산업단지와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방 은행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건설가 이제 금융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럼 이제 요즘에 또 확산세가 굉장히 코로나가 퍼지고 있긴 예, 맞아요. 하지만 예. 이제 또 뭔가 거리두기 조금씩 계속 풀려고 하는 것도 좀 있잖아요. 예. 항공주, 호텔 레저 이쪽은 좀 어떤가요? 안 그래도 저 비행기를 타봤습니다 최근에. 아, 어디 갔다 왔어요?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아, 제주도. 예, 투자 여행 때문에 이제 다녀왔는데 제주항공이 네네. 분위기의 변화에 감지가 됐어요. 제주항공 쪽이 다른 항공사 대비 더 마케팅도 더 열심히 하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오프닝에 대비해서 고객 확보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만약에 리오프닝이 터지고 이제 앞으로 항공에 대한 수요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주항공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화물 특수를 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오르는 폭이 덜할 수가 있는데 LCC 같은 경우는 여객 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 풀리게 되면 동남아라든가 여행을 많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또 3월 21일부터 이제 입국했을 때 격리가 해제됐기 때문에 이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도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LCC 중에서도 가장 비행기 대수가 많은 제주항공이 좋고 네. 실제로 2017년, 16년, 17년부터 보면은 진에어랑 제주항공이 그래도 LCC에선 탑티어급인데 네. 주가 상승률을 보면은 제주항공이 조금 더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뭐 아무래도 시가총액 업계 1위이기 때문에 대장 프리미엄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상승률만 본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럴 때는 이제 티웨이라던가 네네. 이제 에어 부산 예, 이런 주식들이 보통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죠. 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리오프닝이 이런 투자에는 또 다시 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차라리 대장주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텔 레저는요? 호텔 레저에서는 제가 최근에 다녀온 데가 이제 롯데관광개발이랑 네. 그리고 호텔 신라를 보고 있는데요. 롯데 관광개발 갔다 왔다고요? 예, 롯데관광개발이 하고 있는 제주 드림타워. 어. 예, 거기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하고 왔는데요. 네네. 보니까 지금 벌써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장사 안 되겠네. 장난 아닙니다. 지금 장사가 호텔들 보면 굉장히 높은 가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되고 있고 제주도가 3월이라서 저는 사람들이 없는 비수기일 줄 알았어요. 평일에도. 비행기가 꽉꽉 차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이제 해외를 여전히 못 나가니까 어쨌든 어딘가로 가야 되니까 국내 안에서 네. 이제 그리고 지금 사이판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사이판 쪽이 이제 그 격리를 안 하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입국해도 격리를 안 하니까 사이판 비행기가 계속 증편되고 있어요. 부산에서도 주 2회 증편을 더할 정도로 어쨌든 수요는 살아있다. 다만 이제 그게 이제 격리 때문에 못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리오프닝이라던가 이런 발표가 나게 되면은
아마 눌렸던 수요가 한 번에 폭발하는 이제 우리 보복 소비, 보복 여행이 발생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이판 이제 갔다 왔었는데 추천합니다, 여러분. 저도 종종 가는 데가 사이판이에요. 사이판 그게 딱 그거잖아요. 예. 사이판, 괌, 하와이 이렇게 딱 순서로 가야 되거든요. 괌이 제일 하와이가 제일 좋고 그 밑에가 이제 괌, 그 밑에가 이제 사이판. 저는 여행 성격이 약간 조용한 데를 좋아해서 사이판이 좀 더 잘 맞더라고요. 예. 사이판에 같이 갔던 그 사람 잘 지내고 있니? 같이 가시죠. 자, 그다음 엔터는요? 엔터에서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뭐 음원 쪽보다는 OTT 쪽을 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OTT 쪽으로 누가 또 이번에 터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굉장히 이제 앞으로 우리가 편성된 편수가 굉장히 많아졌고 넷플릭스에 나갈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기대작에 따라서 계속 올랐다가 개봉하고 나면 떨어지고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떨어지는 현상이 계속 반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OTT 때문에 저는 이 호텔과 이제 레저라던가 이런 것들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한국의 콘텐츠들을 보고 한국으로 오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으로 이제 로얄티를 받고 수출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한한령이 풀리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는 모습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정책 중에 하나가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의견이 있었어요. 공약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혹시 한한령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로 인해서 지금 리오프닝 주식 사이에서도 오르는 게 있고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많이 떨어진 게 LG생활건강이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르는 호텔신라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리오프닝 투자할 때는 주의점이 뭐냐면 중국 비중이 얼마나 높은가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리오프닝 중에서도 중국에 대한 좀 점유율이 높은 상태다. 그러면은 좀 투자를 좀 다시 고민해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리오프닝이면서도 내국인들 위주라던가 아니면 글로벌 위주라고 하면은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K 이제 엔터에서 K 푸드라고 해야 될까요? 푸드 좋죠. 식음료 쪽은요? 식음료 쪽은 굉장히 괜찮은 게 두 가지 호재가 터졌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플레에서 가장 강력한 게 식음료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뭐 돈이 없다 하더라도 사이다가 200원 올랐다고 해서 그걸 안 사 먹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0원 정도 올리면은 사이다 입장에서는 원가를 이미 벌써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에서 굉장히 큰 마진을 낼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식음료 사업인 거고요. 또 리오프닝에 대한 관련도 있어요. 특히 음료 쪽은. 특히 이제 뭐 사이다, 뭐 탄산, 뭐 스포츠 음료, 맥주 이런 것들은 리오프닝과도 연관이 깊고 이제 확진자가 좀 떨어져야 되겠지만 확진자가 떨어져서 이제 엔데믹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회식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소주 판매라든가 뭐 맥주 판매, 뭐 양주 판매들이 늘어날 것 같고요. 맥주 쪽에서 제일 큰 회사는 하이트진로인가요? 하이트진로가 제일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카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죠. 외국계로 팔렸고 미국 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미국 주식으로 투자해야 되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이트진로인데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소주 판매 비중이 좀 더 높아서 아무래도 소주 매출을 더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맥주라는 회사는 이제 맥주만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제 맥주 전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맥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제주 맥주 주가가 먼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은 조금 이익 실현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어느 정도 PER을 보장받고 배당을 보장받으면서 리오프닝의 인플레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맥주 하면 또 이 4캔에 10,000원 파는 편의점 그리고 편의점보다 좀 더 이제 비싸게 파는 백화점 그쵸, 이쪽 그쵸. 세터는요? 백화점에서 제가 본 거는 되게 저퍼해요. PER이 뭐 6배도 있고 7배도 있고 PER이 굉장히 낮고 배당 수익률도 좋은데 백화점에 대해서 우리가 끝났다. 온라인 시대인데 누가 백화점을 가느냐. 그 얘기 좀 들리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백화점을 다녀보고 나서 느꼈던 거는 이제 백화점도 그에 맞춰서 변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와서 눈과 귀와 입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약간 엔터 쪽으로 힘을 더 많이 기울입니다. 특히 식품관에서도 좀 더 명품 음식을 맛보고 더 내가 좀 더 소중한 경험들, 지역의 맛집을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여기서 맛있게 먹고 노는 곳으로 이제 탈바꿈하고 있거든요. 지금 식품관 지하 가면 원래 저렴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도 명품 전쟁이 붙어가지고 지하에서도 가격들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더라. 거기다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은 뭐 외국인들도 와서 이제는 백화점이 관광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죠. 서울에 있는 백화점들, 특히 또 여의도의 더현대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러면서 오히려 매출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저평가 상태라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편의점은요? 편의점은 좀 달라요.
아주 장기 투자로는 괜찮아요. 편의점이라는 게 일본의 사례를 따라갈 거기 때문에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서 계속 갈 건데, 리오프닝이 됐다라고 했을 때 편의점이 이제 같이 올라가기에는 편의점 주식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예, 많이 떨어진 주식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바뀌어서 턴어라운드가 되면 투자를 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이 바닥에 있는 주식이 많이 보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약간 기회비용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있죠. 자, 그럼 백화점에 굉장히 많이 있는 의류를 빠질 수 없죠. 의류도 중요한 게 중국을 잘 봐야 돼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의류 회사들 주가가 많이 오르는 의류 회사들 보면은 중국에서 히트를 친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히트를 치면 중국이라는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장성을 바라보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거고, 그렇지 않은 주식들을 보면은 의외로 많이 못 오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하나는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만한 게 래시가드 의류 회사라 보고 있었어요. 배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저도 사이판 좋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래시가드를 사게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동안 못 간 지 3년이 넘었는데, 다시 이제 리오프닝이 된다 했을 때 지금 못 입지 않나요? 못 입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이 쪘어. 다 그럴 거예요. 전 국민이 살이 다 쪘을 거예요. 그것도 있고, 약간 패션도 늦었고, 그리고 이제 바닷물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좀 냄새도 나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 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매출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배럴이라는 회사도 최근에 투자를 받으면서 전략을 한국과 이제 중국 시장을 개척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공고를 하면서 아무래도 조금 리오프닝 가장 큰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아니면 완전 다른 관점으로 보면 여성 의류도 있어요. 한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알죠. 예, PER이 6.8배입니다. 이 회사의 소유주가 누구냐면은 현대홈쇼핑이나 현대백화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저도 이제 저희 와이프 때문에 이 쇼핑을 같이 다니는데, 한섬이 할인을 안 해요. 바뀌었어요. 한섬 브랜드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죠? SJ, 저는 이제 여성분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 결제만 하는 쪽이라. 근데 주로 여성 의류 브랜드가 많아요. 약간 이제, 그러면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죠. 뭐 직장은 다니겠지만, 모임이 늘게 되면 사람들이 옷을 사게 됩니다. 친구 결혼식이 발생하면은 옷을 사야 되고, 뭐 어디 간다라고 하면 또 옷을 사야 되고. 근데 가장 그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한섬이 아닐까. 그런데 PER이 6.8배에다가 현대백화점 빨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좀 약간 고급화 전략을 쓰기 시작했고, 그 마진율이 올라간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나쁘지 않겠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모임이나 여성 친구분들 만날 때 오히려 남자친구 만날 때보다 더 옷을 신경 쓰더라고요. 옷 먼저 신경 써요. 그래서 골프 의류도 괜찮았던 게, 골프장에 간다 그러는 남자들은 어떤 채를 살까, 어떤 드라이버를 사서 내가 거리를 몇을 칠까, 이거만 하고 있는데, 여성분들은 어떻게 해야 사진이 더 잘 나올까. 각자의 이제 성향이 좀 다르다 보니까.